네, 그러면은 저희 고전 그리스어 입문 세 번째 시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관사 제 2명사 변화, 1명사 변화 안 배우고 그냥 먼저 2변화 명사부터 배웁니다. 그다음에 현재형 동사 변화 이렇게 세 개 배울 예정이고 이제 본격적인 문법 사항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까지는 이제 저희가 철자와 발음 그리고 표기법에 관한 문제 늘 기본 사항들 배웠고, 근데 저번에 배운 것들은 그냥 표기법이었고, 악센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악센트 표기를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관한 규칙도 오늘 혹시 자료 제가 오늘 오후에 보내드렸는데, 보신 분들은 이제 오늘 나간다는 거를 알고 계실 거고요. 악센트가 좀 어렵고 복잡한데, 저는 재밌어요. 사실 저는 재밌어 해서 그냥 뭐 재밌어 하시는 분들은 같이 재밌어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보다 보면 좀 놀랍거든요. 어떻게 이런 거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준비를 했고요. 어, 이제 그 메일 오늘 오후 보내드린 거에는 저희가 쓰는 교재도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영국에서 고전학 교사 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이제 리딩 그릭이라는 교재인데 사실 교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어 교재는 영미권에서 쓰는 거는 굉장히 종류가 많고 다양한데 저도 이제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딱 하나만 교재만 고르면은 아무래도 문법적인 사항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제가 메일에 이제 설명해 드렸듯이 처음에 입문하는 과정, 비기너를 위한 교재들은 이 문법의 어떤 해상도라는 게 있다고 하면 전문 연구자들은 7, 80% 정도는 이해를 하면은 연구를 할 수 있어요. 100%는 거의 불가능하고 당연히 100%라는 거 존재하지 않고 이제 전문 연구자들은 뭐 7, 80% 정도라고 상정을 하면은 이제 비기너는 한 40% 정도로 문법이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문법을 복습하고 문헌을 읽으면서 좀 더 상위 레벨의 이제 문법서를 그때그때 계속 읽으면서 숙제를 하다 보면 이제 점점 해상도를 높이는 건데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이 히라버를 언제까지 공부할지도 알 수 없고 이렇게 한 번 시간을 들였다 하면 이제 다음에 또 들이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특히 히라버 문법은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 훑는 일은 인생에 한 번만 있으면 돼요. 두 번을 하긴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원래 저는 문법을 빨리 하고 문법을 진짜 30% 정도의 해상도로 빨리 하고 문장으로 독해로 넘어가자는 주의인데 라틴어 할 때는 좀 그렇게 하는 걸 선호하는데 히라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히라버는 한 번 할 때 확실하게 다져놓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기고 나서 넘어가야지 좀 고생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좀 그렇게 빨리 넘어갔다가 천천히 쌓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아무래도 좀 더 효율적으로 오히려 하려면 처음에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이 수업에서는 좀 5, 60% 정도의 해상도를 목표로 하고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내드린 교재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사실 거기 나오지 않은 문법 내용이나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이 수업의 자료에서만 제공을 해드리고 이제 지금은 뭐 문법 어차피 그 참고서를 보내드려도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혹시 보내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같이 활용하는 법을 이제 학습을 할 거고요. 지금은 제 수업에 집중을 하면서 그 교재는 이제 저희 나중에 뭐 독해 숙제를 낸다거나 연습 문제를 푼다거나 하는 식으로 활용할 거니까 그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문법을 시작해 볼 거예요. 음, 네, 이제 오늘은 정관사부터 일단은 배울 건데요. 정관사는 뭐 여러분들이 뭐 영어를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아신다고 가정을 하면은 더에 해당하죠. 이제 영어는 부정관사 어가 있고 정관사 더가 있어서 정관사에 해당하는 더 이제 그거를 히라버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배웁니다. 그 전에 이제 정관사라는 게 해당하는 좀 더 큰 카테고리에 대해서 예비사항을 배울 거예요. 뭐냐면은 모든 문법의 단어의 기본 사항은 기본 카테고리는 동사와 명사로 나눕니다. 동사와 명사로 나눈다는 거는 어떤 걸로 나누는 거냐면 움직이는 거랑 움직이지 않는 걸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제 그 그리스의 철학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요, 움직이는 거랑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좀 더 발전하면 살아있는 거랑 안 살아있는 거.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그냥 딱 봤을 때 얘는 혼자서 움직이네, 혼자서 안 움직이네. 이 구분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둘 중에 뭐가 더 먼저냐에 관한 어떤 논쟁 같은 게 있고, 언어학적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논쟁 같은 것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명사 동사로 나뉘는데 관사는 명사 쪽에 속해요. 왜냐면은 이제 관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에 속하고 형용사에서 파생된 거고 형용사는 또 명사에서 파생된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사, 형용사, 관사 얘들 다 묶어서 이제 그냥 영어에서는 뭐 노미널 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준명사라고 뭐 부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묶어서 있으니까 이 명사, 형용사, 관사는 세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사항은 이제 처음에 배웠듯이 명사, 형용사, 관사는 모두 성수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은 남성, 여성, 중성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자연적 성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뭐 이제 성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적 성이 존재하는 뭐 인간 같은 단어라던가 어떤 동물을 가리키는 이름이라던가 이런 거는 남성, 여성이 자연적 성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는 단수, 복수 두 개 있죠. 호메로스 그리스어에는 쌍수가 있습니다. 한 쌍을 그러니까 두 개를 부르는 이제 쌍수가 있고 저희는 쌍수는 안 배우고 나중에 호메릭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쌍수도 따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격은 다섯 개가 있어요. 주격, 속격, 역격, 대격, 혹격. 영어로는 노미나티브, 제니티브, 데이티브, 어큐자티브, 보카티브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이제 영어도 뭐 용어를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영어 이름도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사실은 세 개가 더 있어요. 원래 상고 그리스어보다 더 옛날에 그리고 이제 뭐 산스크리트어나 인도 유럽어권에서 좀 더 옛날 형태가 남아있는 다른 언어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세 개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척격 또는 뭐 장속격이라고도 부르는데 뭐 로케이티브가 있고 그다음에 탈격 아블라티브 이거는 라틴어에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어에서는 척격, 탈격은 속격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속격이 척격과 탈격 기능을 둘 다 하고요. 국격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건 도국격이라고도 불러요. 이제 인스트루멘탈, 이제 도구를 나타내는 뭐뭐를 사용해서 라고 하는 국격도 역격으로 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격이 8개 있는데 이제 동화가 된 것들을 빼면은 5개를 쓴다. 라틴어보다 무려 격이 하나 적다는 거. 굉장한, 어, 굉장한 메리트죠. 그다음에 이제 문장에서 명사의 문법적 기능을 나타낸다. 이게 뭐 격의 어, 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명사, 형용사, 관사는 기본적으로 이 성수격에 따른 어형 변화, 뭐 인플렉션이라고 하고 특히 이제 이 인플렉션이 명사, 형용사, 관사에서 일어날 때는 디클렌션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명사에서 말해요. 형용사, 명사.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뭐 컨주게이션이라고 말하고 뭐 스페인어에서 그래서 코누가시온이라고 하거나 코누가시온 뭐 그렇게 말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컨주게이션 영어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뭐 한국어에서는 사실은 라틴어 교재를 보면은 예전에 쓰였던 교재를 보면은 좀 뭐 명사는 고용 뭐 동사는 활용 뭐 이런 식으로 분리도 하기도 했는데 좀 용어가 정착이 안 돼서 그냥 명사 변화, 동사 변화, 뭐 이렇게 저희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이런 예비 사항을 숙지하고 나서 정관사로 넘어가 보죠. 일단은 정관사의 기본적인 특징들만 볼 겁니다. 형태 들어가기 전에 특징들만 보면은 정관사는 이제 더라는 영어의 더라는 그걸 생각해 보시면은 쉽게 알 수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이 이거예요. 이미 알려져 있는 대상에 대해서 사용한다. 이미 알려져 있는 대상에 대해서 사용한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시 형용사 또는 지시 대명사, 그러니까 그거, 그, 이게 기원입니다. 이게 기원이 되어서 온 거기 때문에 이미 알려져 있고 가리킬 수 있고 문맥에서 알 수 있고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 사용해요. 그게 이제 정관사라는 것의 기능이고 뭐 겸사겸사 말하자면 부정관사는 따로 없어요. 이제 부정관사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게 부정대명사가 또는 부정형용사가 있긴 한데 이제 indefinite pronoun이라고 하는 게 있긴 한데 영어의 부정관사하고는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어,
히라버에서는 관사를 그냥 없애는 게, 무관사로 쓰는 게 영어에서 부정관사는 좀 비슷한 의미를 갑니다. 근데 항상 그렇진 또 않아요. 항상 그렇진 않아서 어느 정도 경향성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정관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형용사예요. 명사에 붙기 때문에 명사에 붙어서 그 명사, 이 명사 이런 식으로 저 명사 이런 식으로 붙는 애기 때문에 당연히 명사의 성수격에 따라 변화를 해줍니다. 이렇게 명사의 성수격에 따라서 관사나 형용사가 따라서 변해주는 거를 일치의 규칙, rule of agreement 이렇게 말해요. 그냥 짧게 말하면 뭐 그냥 일치, agreement 이렇게만 말하고요. 그래서 이 agreement를 꼭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이 히라버 정관사의 재밌는 점인데 일반 명사뿐 아니라 고유 명사에도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냥 소크라테스하고 말하지 않아요. 호 소크라테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근데 왜냐하면 동명이인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냥 소크라테스라고만 말하면요. 누구를 말하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소크라테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 이름에도 관사가 붙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 이름도 당연히 격변화를 하고 사람 이름에 붙은 관사도 격변화를 하고 다 이름도 격변화를 합니다. 이렇게 고유명사라고 해서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명사의 앞에도 붙고 뒤에도 붙을 수 있어요. 저희 상식에서는 관사는 무조건 명사의 앞에만 와야 될 것 같지만 뒤에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붙었을 때 의미 차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고. 이거는 나중에 좀 더 문장 단위로 배울 때 다시 한번 배울 거고요. 마지막으로 혹격은 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혹격에서는. 그래서 정관사는 혹격이 따로 없어요. 단, 혹격이 실제로 사용될 때는, 명사가 혹격으로 사용될 때는 일종의 감탄사처럼 오라는 이 감탄사를 붙입니다. 근데 이 오가 뭐 진짜 어떤 연극처럼 감정이 들어간 오보다는 그냥 부르는 말이에요. 오, 어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를 앞에 붙여서 이런 식으로 오 소크라테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크라테스 보시면은 위에 주격 호 소크라테스는 끝에가 에 따로 끝나는데 이 혹격은 오 소크라테스 그냥 엡실론이죠. 짧은 단음이죠. 혹격이라서 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도 다 격변화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관사의 기본 사항이고 이제 형태로 들어가 볼게요.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이제 남성 단수 복수 이거부터 보면은 호 그냥 짧게 호 남성 주격 단수 그다음에 속격은 뚜 뚜 되어 있죠. 오미크론이랑 윕실론 써 있으면 우로 있습니다. 이중모음. 그다음에 또 또 또는 또 끝에 이를 뭐 살짝 해도 되고요. 또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상관없고 그 다음에 대격 단수는 돈, 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호, 뚜, 또, 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복수는 호이, 호이 액센트가 따로 없어요. 여기는 호이 이거고 그 다음에 돈, 돈 숙격 복수 그 다음에 또이스, 또이스 역격 복수죠. 그 다음에 대격 복수는 두스, 두스 이렇게 됩니다. 정확하게 하면 뭐 D가 올라가는데 두스, 두스 이렇게 이게 그냥 뒤에 어큐트가 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성은 해예요. 해. 그 다음에 해서 해 여성 주격 단수가 해. 그 다음에 속격 여성 단수가 떼스, 떼스. 그 다음에 역격 여성 단수가 떼 또는 떼 이렇게. 그 다음에 대격 여성 단수는 땐, 땐. 그 다음에 여성 복수 주격은 하이, 하이. 그 다음에 속격 여성 복수는 속격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 똑같습니다. 그 속격 복수는 그래서 돈 이거예요. 돈. 그 다음에 대격 여성 복수는 다이스, 다이스. 이제 어느 정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규칙성이 조금씩 보이실 거예요. 또이스였는데 다이스가 되죠.
그다음에 대격 여성 복수는 따스, 따스. 이 따가 장음입니다. 그래서 따스, 따스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어, 중성, 주격, 단수는 또, 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속격으로 가면 뚜 남성이랑 똑같아요. 그다음에 역격도 남성이랑 똑같아요. 또, 그다음에 대격 중성 단수는 또 주격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또, 뚜, 또, 또 이렇게 장단음을 잘 구별해서 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주격 복수 중성은 따, 단음 알파입니다. 따. 그다음에 속격 복수는 다 똑같죠? 돈 이거고 역격 복수는 남성이랑 똑같죠? 또이스 이거고 대격 복수는 다시 따. 따. 자, 이게 형태고 뭐 쉽게 외우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제가 읽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지는 규칙성을 좀 눈여겨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대격, 대격 단수 같은 거는 남성, 여성은 대격 단수는 뭐 뉘로 끝나고 똔, 땐 이런 식으로 끝나고 뭐 역격도 이런 이오타가 하기 이오타가 들어가고 뭐 또이스, 다이스, 뚜스, 다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규칙성을 어느 정도 입력을 보면서 외우다 보면은 잘 외우시는데 규칙성을 알고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외우고 나서 규칙성을 찾게 되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진짜 딱 찔렀을 때 그냥 딱 찌르면은 소리가 그냥 자동으로 나오게 그냥 호, 뚜, 또, 똔, 호이, 똔, 또이스, 뚜스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나올 정도로 외우는 게 사실은 나아요. 그게. 그래서 무조건 외울 때는 소리를 내고 쓰셔도 되고 천천히 쓰면서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호, 뚜, 또, 똔, 호이, 똔, 또이스, 뚜스, 해, 데스, 덴, 데 이런 식으로 쭉 그냥 소리로 외우셔도 되고 이거는 정말 소리로 내가 시간을 들여서 집중해서 소리를 입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잘 안 외워지거든요. 뭐 감정이고 이런 머리를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연극 대사 외울 때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소리로 외우는 거예요. 그냥 외우셔야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 규칙성, 앞으로 도움이 될 규칙성 하나를 알려드리면은, 이제 남성, 여성 주격 형태, 정관사의 경우에 기십을 갖고 악센트는 없다. 이거는 정관사에만 해당하는 얘기고요. 중요한 건 밑에 중성 일반 규칙입니다. 이제 중성 앞으로 나오는 모든 중성 명사 그리고 형용사의 중성 형태에서는 다 공통적인 규칙이에요. 미리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뭐냐면은 주격, 대격, 혹격이 똑같이 생겼어요. 혹격은 그렇죠. 혹격은 원래 주격이랑 대부분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닌 경우도 당연히 있지만. 근데 주격과 대격이 항상 똑같다. 이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하나만 외우면 되니까. 그 다음에 주격 복수 어미가 알파로 끝납니다. 무조건. 항상 알파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속격과 역격은 항상 남성 명사 형태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외울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성 형태는. 이제 나중에 나오면 중성 주격 형태를 그냥 하나 외우면은 나머지는 규칙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다 따라 나옵니다. 미리 이걸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좀 더 외울 때 편해질 수 있다. 이제 나중에 중성 명사 변화 규칙을 외울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정관사 형태는 이걸 참고하셔서 외우시면 됩니다. 수업 자료 보면서 외우셔도 되고 거기 제가 보내드린 교재에도 있으니까 이걸 보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관사의 용법을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이제 이미 알려져 있는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미 알려져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들이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 첫 번째는 뭐 알기 쉬우니까 예문은 생략했는데 이미 언급됐거나 문맥상 분명하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미 언급된 거는 당연히 뭐 말하고 있던 사람, 말하고 있던 내용, 말하고 있던 사물 이런 것들에 당연히 정관사가 붙을 수 있고요. 문맥상 분명한 경우, 예를 들면은 하나밖에 없는 태양, 달 이런 거는 당연히 정관사가 붙겠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말했던 그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소크라테스라고
그냥 호소크라테스라고만 말하면 사람들이 그 소크라테스를 바로 떠올리기 때문에 바로 말할 수 있는 거야. 어떤 소크라테스? 이렇게 묻지 않고 그냥 그 소크라테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유명사에 붙는 어, 언급이 안 됐어도 바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고유명사에 붙는 정관사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정관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용법들, 이제 특이하다기보다는 원래 있는 건데 영어에도 있긴 한데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의 범위를 좀 더 넓혀주는 그런 의미의 어떤 용법들을 보면요. 첫 번째는 뭐뭐라는 것이라는 의미로 총칭하는 정관사입니다. 이런 걸 이제 제네릭 아티클, 그러니까 그 종류를 다, kind, 그 종류를 다 일컫는 총칭하는 정관사인데요. 예를 들면은 이런 예문이 있어요. 호 아가토스 아넬 판타스투스 필루스 에우포이에이 이런 예문이 있는데 훌륭한 사람은 모든 친구들에게 잘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리카 수사학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예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호 아가토스 아네르라는 이 처음에 제가 볼드 처리한 이 어구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호가 있고 맨 끝에 있는 아네르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아가토스가 훌륭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예요. 형용사가 이렇게 관사와 명사 사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더 일반적인 어순이에요. 그리스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썼을 때 훌륭한 사람은 이라고 할 때 이거는 특정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특정한 한 명의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훌륭한 사람은이라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총칭을 할 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만약에 문맥상 어떤 훌륭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문장이 나와서 그 훌륭한 사람은이라고 하는 문맥이면은 그거는 언급된 대상을 그 사람을 가리키는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정관사죠. 근데 문맥 없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훌륭한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는 문맥에서 이 문장이 나왔으면 그거는 총칭을 하는 정관사로 쓰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추상명사. 예를 들면은 이런 예문이 있습니다. 해 아래테 말론 해 퓨게 소제 따스푸시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망보다는 용기가 목숨을 구한다 이런 뜻인데 해 아래테 여기가 용기라는 뜻이고 뒤에 있는 해 휘게 여기가 도망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제네릭 아티클이랑 좀 겹치는데 뭔가 행위나 어떤 성격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추상화해서 추상 명사로 만든 명사에는 정관사를 붙입니다. 안 붙일 때도 있어요. 추상명사는 꽤 안 붙여서 쓸 때도 많고, 안 붙여서 써도 의미상 차이가 없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붙여서 쓸 때는 뭔가 이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추상명사에는 정관사를 많이 붙이더라. 왜냐면은 이거는 부정관사를 붙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어떤 용기, 어떤 도망. 물론 그걸 설명하는 맥락에서는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붙을 수도 있고, 부정관사를 붙일 수도 있는데, 그냥 말할 때는 뭔가 붙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로 정관사 용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뭐 이제 뒤에 제가 이제 뭐 예문들을 좀 가져왔고 단어들 좀 가져왔으니까 뭐 격에 익숙해지라고 그냥 딱 봤을 때 이제 외우시고 나면 당연히 지금은 안 되죠. 외우시고 나서 땡 볼린 이걸 봤을 때 내가 볼린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이게 여성 대격이구나. 여성 대격 단수구나는 바로 딱 나와야 되고 또 호메로 네 번째 또 호메로 이거를 봤을 때 이거 또가 역격 남성 단수구나 라고 바로 읽을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어, 최대한 형태를 이렇게 외워오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런 정관사의 형태 변화에 기초해서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은 이변화 명사입니다. 이제 그리스어는 명사의 그룹이 크게 보면은 세 개가 있어요. 일변화 명사, 이변화 명사, 삼변화 명사. 근데 일변화 명사 안에 타입이 몇 개 있고, 이변화 명사 안에 타입이 몇 개 있고, 삼변화 명사 안에 타입이 엄청 많아서 뭐 대강 합치면은 몇 개더라? 25개 정도였나? 뭐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변화 규칙은 3개인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따지면 외워야 되는 어미 규칙은 3개예요. 라틴어는 5개.
그래서 히라버가 좀 더 이 부분에 간단한데, 그러니까 히라버는 규칙이 적고 변이가 많아요. 그 규칙 안에 속하는 변이가 많고, 라틴어는 반대로 규칙이 많고 변이가 적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라틴어가 그래서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하고, 라틴 사람들의, 로마 사람들의 품성을 제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제 히라버는 그 지점에서 조금 변이가 많아서 뭔가 외우기가 훨씬 힘듭니다. 잘 안 외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전문 연구자도 7, 80%의 해상도로 하기 때문에 그 스물 몇 개 되는 타입을 다 쭈르륵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큰 카테고리는 세개고세개라는 거는 그 변화 규칙은 세개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확실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거는. 변이형까지는 이거 그건가 하고 짐작할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큰 카테고리에 집중하자라는 거고, 오늘 배우는 게 그 큰 카테고리 중에서 이변화 명사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잘 외우셔야 돼요. 왜 일변화부터 안 하고 이변화부터 하냐 하면은 이변화가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일변화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변화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변화 명사의 기본 유형은 보시면은 이제 어떤 애들이 이변화 명사의 기본 유형이냐 하면은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남성이거나 여성이에요. 첫 번째로 중성은 없어요. 그 다음에 주격 단수는 오스로 끝나고 속격 단수가 우로 끝나야 됩니다. 다시 주격 단수가 오스로 끝나고 속격 단수가 우로 끝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곧 명사를 외우실 때 여러분 영어는 단어를 외울 때 그 딱 하나만 외우면 되죠. 그냥 딱 하나만 외우면 되는데 고전어는요. 특히 이제 히라버 라틴어 둘 다 그런데 주격 단수 외우고 속격 단수까지 외워야 돼요. 무조건. 외울 때 그냥 둘로스 이게 아니라 호둘로스 둘루 이렇게 외웁니다. 그러니까 호둘로스까지 외우는 이유는 성을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남성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호둘로스 투둘루 이런 식으로 외워야지 모든 단어를 관사랑 속격 형태까지 다 외워야지 바로 성 알 수 있고 얘가 몇 변화에 속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속격까지 외웁니다. 그래서 호둘로스 투둘루 이런 식으로 외운다. 그래서 이 호둘로스는 무슨 뜻이냐면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라는 뜻이고 이 둘로스를 변화시키면요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주격 단수는 둘로스, 둘로스 이렇게 가고 속격 단수는 둘루, 둘루. 그다음에 역격 단수 둘로, 둘로, 둘로 또는 둘로이, 둘로이. 그다음에 대격은 둘론, 둘론. 그다음에 폭격은 둘레. 격도 이렇게 변합니다. 이 변화 명사는. 그다음에 주격 복수 둘로이, 둘로이. 속격 복수 둘론, 둘론. 그다음에 역격 복수 둘로이스, 둘로이스. 그다음에 대격 복수 둘루스, 둘루스. 그다음에 혹격 복수는 주격 복수랑 똑같습니다. 둘로이, 둘로이. 그다음에 여성 어, 이변화 명사가 있어요. 사실 여성 이변화 명사는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남성 명사고 일부 여성이기 때문에 몇 가지 여성인 이변화 명사만 조금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 헤호도스라는 애가 있는데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 가는 길. 그래서 이 호도스에 메타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메토도스를 하면 따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따라가는 길이 방법이란 뜻이 돼요.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쫓아가는 길이겠다. 쫓아가는 길이 돼서 방법이란 뜻입니다. 메소드의 어원이 돼서 그거에 이제 어원이 되는 호도스라는 단어인데 호도스는 이렇게 변해요. 보시면은 호도스, 그다음에 호두. 여기 어미가 다 똑같죠? 지금은 액센트 무시하시고 어미만 보세요. 둘로스, 호도스, 그다음에 둘루, 호두, 그다음에 둘로, 호도, 그다음에 둘론, 호돈, 둘레, 호대 되겠죠. 그다음에
똑같이 둘로이, 호도이, 그다음에 둘론, 호돈, 그다음에 둘로이스, 호도이스, 둘루스, 호두스, 둘로이, 호도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예시에 보면 둘 다 혹격 복수가 주격 복수와 똑같은데 모든 단어가 그렇습니다. 네, 복수 주격, 복수 혹격은 복수 주격과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수는 아니, 혹격은 주격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예외로 뭐 아까 봤던 소크라테스처럼 일변화 명사거든요. 일변화 명사의 단수라던가 이변화 명사의 단수라던가 이런 식으로 예외적인 애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폭격은 그냥 기본적으로 주격이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예외를 외우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하고요. 특히 이 여성 이변화 명사의 경우에는 관사 및 형용사의 일치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토 둘로 쓰니까 변하면은 같이 가거든요. 투 둘루, 토 둘로 어미가 똑같죠. 토 둘로, 톤 둘론 이런 식으로. 근데 해 호도 쓰니까 해는 해대로 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 호도스 그 다음에 테스 호두, 테 호도, 텐 호돈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해는 해 자기 규칙으로 변하고 호도스는 호도스 자기 변화대로 변하고 이런 식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 이변화 명사는 관사 형용사의 일치에 주의한다. 이게 어미를 같이 일치시키기가 되게 쉬운데 헷갈려서 만약에 얘네들이 성이 다르거나 변화 규칙이 다르면은 각자 규칙 따라서 변해야 돼요. 그래서 해는 자기 규칙 따라 변하고 호도스는 자기 규칙 따라 변하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남성, 일부 여성이 있고 어떤 명사는 이제 통상명사라는 굉장히 멋있는 용어가 일본 이 교과서에 있길래 따왔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통상명사라는 애들이 있길래 남성, 여성을 공유하는 명사들입니다. 예를 들면 호테오스, 신이라는 뜻인데 헤테오스라고도 써요. 이게 나중에 여성형으로 변하면서 헤테아라는 여성형도 생기는데 테오스를 해를 붙여서 여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호안트로포스도 있는데 여성 인간 가리킬 때 헤안트로포스라는 말도 써요. 많이는 안 쓰지만 사실 많이는 안 쓰지만은 왜냐하면 안트로포스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키기보다는 인류를 얘기할 때 보통 많이 써서 헤안트로포스라는 용례는 많지 않지만 어쨌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변화 명사의 기본 유형이고 외우실 때 일단은 어미를 외우셔야 돼요. 이 코스 우 아니, 오스, 우, 오, 온, 에. 오이, 온, 오이스, 우스, 오이. 이 앞에 둘르까지는 어간이고, 둘로스, 둘루까지 간 다음에 우에서 우를 뺀 얘네가 어간입니다. 그래서 둘르까지가 어간이고, 거기에 어미를 쭉 변화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악센트를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악센트를 붙이는 건 사실은 여기가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악센트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이유는 거의 없는데 왜냐면 악센트를 내가 쓸 일이 없잖아요. 장문을 할 것도 아니고 뭔가 회화를 할 것도 아니고 사실 할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끔 필요한 경우는 이제 같은 단어인데 악센트가 다르면 뜻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동음이의어인 거죠. 굳이 따지면 동음은 아니지만 이제 액센트가 다르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따로 외우면 되니까 사실은 그것만 외우면 해결되는 건데 좀 더 정확하게 그래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악센트까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 악센트를 아는 방법의 첫 번째는 내가 진짜 감각이 좋다, 언어 감각이 좋고 음악성이 좋다. 악센트로 외우면 돼요. 악센트로 진짜로 외울 때 두울로스, 두울로, 두울로, 두울론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근데 저희는 대부분 그게 안 되죠. 중국인들은 이걸 잘 할까? 왠지 잘 할 것 같은데. 제가 중국어 배우고 있는데 지금 성적 때문에 미치겠거든요. 그래서 단어가 안 외워져가지고 너무 헷갈리는데 약간 그런 감각이 있는 애들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악센트 규칙을 따로 배워서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그 악센트 규칙을 이제 배울 거예요. 뭐냐면은 오늘 동사까지 못 나갈 수도 있겠는데 이걸 보면은 명사, 형용사 그리고 아까 말했던 관사. 아니, 관사는 빼고요. 관사는 따로 그냥 이제
다 이름절이니까 그냥 외우면 되고 명사 형용사 노미널 폼스라고 하는 그 명사 형용사의 악센트는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으로 가냐면 persistent accent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능한 한 보존합니다. 주격 단수형의 악센트를 가능한 한 보존해요. 주격 단수형의 악센트는 그리고 외워야 되겠죠. 이거는 규칙이 없습니다. 주격 단수형의 악센트는 그냥 얘는 원래 거기 액센트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외워서 가능한 한 보존하는데 가능한 한 보존한다는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주격 단수형을 변화시킨 다른 격변화 형태의 악센트 이걸 이제 케이스 액센트라고 하는데 이 케이스 액센트들은 베이스 액센트를 가능한 한 보존하되 이 가능한 한 속의 조건이 첫 번째는 악센트 기본 규칙이 있고요. 두 번째는 플러스 알파. 이 플러스 알파는 얘의 카테고리에 따라 달라져요. 뭐 일변화 명사는 일변화 명사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고 이변화 명사는 이변화 명사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악센트 기본 규칙을 볼 건데요. 이게 이런 규칙인데 보시면은 이게 꽤 어렵지만 재밌거든요. 뭐냐면은 첫 번째로 더 rule of limitation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limitation이라는 건 뭐냐면은 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악센트가 어디까지 최대한 붙어도 되는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일단은 단어의 악센트는 하나만 붙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하나만 붙는 게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 끝에서 세 음절 가운데 하나에 옵니다. 끝에서 세 음절 가운데 하나. 그래서 저희 배운 악센트 중에서 어큐트는 울티마, 그러니까 끝에서 바로 맨 끝 음정, 아니 맨 끝 음절, 그 다음에 맨 끝에서 두 번째 음절, 파이네 울티마, 그 다음에 맨 끝에서 세 번째 음절, 파이네 울티마, 안테파이네 울티마.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어큐트가 붙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악센트가 서컴플렉스가 온다. 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붙거나 울티마에 붙거나 아니면 파인의 울티마까지만 붙을 수 있어요. 파인의 울티마까지만. 왜냐면은 얘는 이거는 장음으로 세가지고 딴 하면은 사실상 마지막 끝에서 세 번째에 아센트가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넘어가 버리면은 세 음절을 넘어간 거기 때문에 안테파인의 울티마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울티마, 파인의 울티마까지 볼 수 있다. 그리고 울티마가 만약에 장음절이면은 생각해 보세요. 장음절이면 이미 끝에가 두 개가 온 거죠, 사실상. 그리고 하나가 남았어요. 그럼 거기에 어큐트가 붙거나 울티마에 어큐트가 붙거나 아니면 울티마에 서컴플렉스가 붙거나 이것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울티마의 오이 아이는 단음으로 셉니다. 장음으로 세지 않고. 근데 또 나중에 배우는 아주 나중에 배우는 옵타티브 엔딩에 나오는 오이 아이는 제외입니다. 이런 복잡한 규칙들이 있는데 이런 복잡한 규칙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더 쉽게 할 수 있나? 쉽게 어떻게 설명을 못 하나라는 걸 해가지고 제가 막 찾아봤는데 진짜 영미권 교재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일본어 교재에 나와 있던 한 내용에 이거 쓰신 분이 음성학 그쪽 전공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 자세하게 적혀 있어서 봤더니 이게 써 있었어요. 정말 굉장한 마스터키였는데 하강 피치 이후 1모라를 초과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긴 한데 무슨 말이냐면요. 하강 피치 이후 1모라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건요. 저희 저번에 액센트 배웠을 때 악센트라는 거는 그리스어에서는 피치 악센트이기 때문에 그 발음을 올리는 거, 그 모라를 올리는 거라고 배웠었죠. 올렸으면 내려와야겠죠. 그래서 올린 모라 다음에 바로 하강 피치가 생겨요. 딴딴 하고 내려와요. 내려온 다음에 1모라까지만 허용되는 거예요. 1모라까지만. 그러니까 없거나 하강 피치 다음에 추가되는 모라가 없거나 한 모라만 있어요. 두 모라까지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규칙을 적용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예를 들면은 끝에서 세 음절이 다 단음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딴딴딴 가도 되고 딴딴 가도 되고 딴딴딴 가도 되죠. 상관없죠. 그래서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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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다 어큐트가 와도 돼요. 네. 제가 이제 라틴어식으로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안 페널트 안테 페널트가 이제 영어로 바꾼 거고
울티마, 파이네 울티마, 안테 파이네 울티마가 이제 라틴어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더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만약에 장음이 들어가면요.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어, 딴, 이제 딴 단장 다니면은 총 네 모라잖아요. 총 네 모라니까 맨 앞에 오면은 딴 하고 그다음에 바로 내려와서 딴 하고 두 모라 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려올 때는 장음은 한 모라로 쳐요. 근데 이건 사실 생각해 보면은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왜냐면 올렸다가 내려올 때 저희가 또 또, 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할하지 않아요. 대신 또 이런 식으로 장음을 다 걸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한모라로 칩니다. 내려올 때는. 그래서 하강 피치에서는 이 분할하지 않아요. 모라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모라로 쳐서 맨 처음에 안데파인의 울티마에 붙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딴딴딴은 당연히 여기에는 서컴플렉스가 붙을 수 있겠죠. 왜냐면은 서컴플렉스가 붙었다는 거는 이 오메가를 두 모라로 분할해서 맨 처음 모라, 첫 번째 모라에 상승하고 두 번째 모라에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또 오, 또 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그래서 또 그래서 장음절은 상승 피치에서는 이모라를 분할해요. 그래서 첫 번째에 올리고 두 번째에 내려와요. 그 다음에 이제 한모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당연히 끝에서 두 번째 모라에 상승하고 바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모라가 없으니까 허용이 되고. 근데 이제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인 거예요. 또. 이거는 네모라가 있고 끝에서 네 번째 모라에 지금 어큐트가 있습니다. 그 악센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하고 올렸어요. 그 다음 모라에 내려와요. 또 하고 내려와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모라가 있는 거죠. 오. 그러니까 하강 피치 이후에 두 모라가 있으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근데 이제 변화하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격변화를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생겨. 원래 이거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바꿔줍니다. 하나를 물러나게 돼요. 그래서 또, 그냥 원래 또였는데, 이게 끝에가 장음으로 바뀌게 되면은 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능한 게 이제 또. 이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는 두 번째 다른 규칙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예외. 이거는 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게, 네, 약간 노래 양식에 붙는 룰 같긴 해요. 실제로도 왜 이런 규칙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실제로 이 규칙을 좀 적용해서 노래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음악 연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내용 같은 게 조금 실려 있었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걸 이제 음악을 주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악센트를 제고한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첫 음이 장음이고 거기에 서컴플렉스가 있으면은 네모라가 있고 맨 처음 모라에 상승 피치가 있죠. 그러면은 내려오고 나서 두 모라가 또 내려오고 나서 두 모라가 남으니까 이것도 안 되죠. 그럴 땐 또 땡겨줘야 돼요, 한 모라를. 그러면은 서컴플렉스가 아니라 어큐트로 바뀌게 된 거죠. 또 오, 또 이런 식으로. 또 오 하고 다음 또에서 내려오고 또 한 모라 남고 이거는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끝에 두 개가 장음절이면은 총 다섯 모라가 있고 네 번째 모라 끝에서 네 번째 모라에 상승 피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오 하고 두 모라가 남죠. 장음이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도 땡겨줘야 돼요. 그래서 또 오, 또 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여기는 하강 피치니까 분할하지 않죠. 이모라로 분할하지 않고 일모라로 계산해서 또 5, 이거는 분할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이제 장음절 오메가는 분할해서 또 5 올리고 내려올 때는 또 한 모라로 계산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한 게 무슨 소린지 전혀 감이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어제 이제 이거를 2시간 동안 도대체 왜 이런 거지 하고 생각하다가 이 규칙을 발견하고, 아,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런 규칙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악센트를 붙이실 때, 그러니까 이제 단어를 외우고 나서 악센트를 붙이실 때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어떻게 이런 걸 찾아냈을까? 잘 모르겠지만, 네, 이런 규칙을 있습니다. 뭐 라틴어도 좀 비슷한 규칙이 있어서 아마 거기서 추론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또, 이거는 이 규칙에는, 이 규칙에 의해서는 제한되지 않아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단장단, 단장단 이렇게 오고 또는 장장단. 뭐 앞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두 번째, 이제 끝에서 두 번째가 장음절이고 끝에 맨 끝 음절이 단음절일 때 그 끝에서 두 번째에 어큐트가 오는 거. 이거는 가능하거든요. 이 규칙에 따르면. 근데 그 다음 룰에 의해서 이게 제한이 됩니다. 이 룰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테라 룰이라고 불러요. 그냥 이 소테라라는 게 뭐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구원자라는 뜻인데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단어, 이 소테라라는 단어를 보면 이 룰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소테라라고 불러요. 왜냐면은 이 소테라가 어떤 거냐면 울티마가 단음절이에요. 소테라죠. 그 다음에 파이네 울티마가 장음절이에요. 소테니까. 근데 거기 악센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큐트가 못 붙는다는 거예요. 어큐트가 못 붙고 무조건 서컴플렉스가 와야 됩니다. 무조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모라를, 여기 있는, 여기 파이널티마에 있는 장음절을 두 모라로 분할해서 올렸다가 바로 내리는 게 힘들어서 그랬나라는 추측이 되기는 하는데,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어큐트가 오는 거는 이 룰에 의해서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룰이 아까 그 룰과 합쳐져서 거기에서 허용되는 사항 하나를 막아요. 그래서 그 어큐트가 거기 못 오고 항상 서캠플렉스가 옵니다. 이거를 소테라 룰이라고 또 부르고 이 안 파이네 울티마의 서컴플렉스가 오는 거를 프로페리스 메논 악센트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프로페리스 메논 룰이라고도 부릅니다. 제가 그냥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프로페리스 메논 이런 거 알려드리는 이유는 그냥 단어가 예쁘기 때문에 멋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안 외워도 돼요. 그냥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라보가 원래 낯선 단어들이 많아서 그냥 말 자체가 예쁘고 좀 아름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쓸데없이 언급하는 거니까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악센트 룰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바뀌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또 붙어요. 이변화 명사는.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변화 명사에 울티마에 어큐트가 있다. 이거를 또 예뻐서 가져왔는데 옥시토논이라고 불러요. 이게 다 이름이 있어요. 옥시토논, 파록시토논, 프로파록시토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울티마에 어큐트가 있는 명사의 속격과 역격은 어, 울티마가 서컴플렉스로 바뀝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냥 이변화 명사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은 둘로스, 둘로스 있죠. 주격 단수 둘로스가 있는데 이게 둘루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끝에가 장음절이 됐죠. 끝에가 장음절이었는데 이 서컴플렉스를 보존하고 싶은데 보존할 수 없죠. 왜냐하면 끝에가 장음절이고 두도 장음절이니까 총 네 모라가 있는데 서컴플렉스가 붙어버리면 끝에서 네 번째 모라에 액센트가 생겨버리니까 하강하고 나서 두 모라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땡겨줘야 돼요. 그러면은 두루 이렇게 세 번째 모라 끝에서 세 번째에 피치가 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큐트로 바뀐 거고 제가 그랍으로 잘못 썼는데 어큐트로 써야 돼요. 부분 그랍으로 써버렸네요. 어큐트고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을 볼게요. 호도스 볼게요. 호도스 다음에 호두 호두에서 서컴플렉스가 왔죠.
이게 서컴플렉스로 바뀐 이유는 아까 그 악센트 기본 규칙 때문이 아니고 이 플러스 알파 규칙 때문입니다. 울티마의 어큐트가 왔고 얘네는 속격으로 바뀔 때 무조건 울티마 서컴플렉스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호두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같은 규칙에 의해서 둘로스가 속격 복수 둘론으로 갈 때도 둘론도 오메가가 장음이기 때문에 이제 앞에 두의 장음에 서컴플렉스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큐트로 바뀌었고 호도스도 호돈으로 갈 때 울티마가 어큐트였기 때문에 이 속격으로 갈 때, 속격 복수로 갈 때 울티마 서컴플렉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호돈이 돼요. 역격도 다 같은 케이스입니다. 다 끝에가 장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서컴플렉스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둘로세 같은 경우에는 끝에가 장음이 되면은 하나가 땡겨져서 서컴플렉스였던 게 어큐트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악센트를 외울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규칙으로 하나하나 할 수도 있다. 물론 주격 단수 액센트는 외워야 됩니다. 주격 단수 액센트는 처음에 외워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아서 악센트는 어려우면 꼭 외워야 될 필요는 없어요. 말씀드리듯이 뭐 회화를 할 것 아니고 작문을 할 것 아니기 때문에 적혀 있는 거를 읽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완벽하게 숙지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 미리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악센트가 나올 텐데 얘는 왜 이렇게 바뀌지? 왜 이렇게 바뀌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궁금증을 미리 해결하기 위해서 악센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만요. 오늘 동사를 들어갈 시간은 되지 않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이변화 명사까지만 하고 이제 끝낼 건데요. 혹시 뭔가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 네. 질문 주시죠. 네. 이렇게 표로 볼 때는 하나도 감이 안 오는데 책으로 문장이 오면 그나마 어떻게 바뀌는지 감이 올 때가 있다.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시겠다. 감이 틀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때는 처음에 감을 믿지 마시고 감은 나중에 내가 감을 믿어도 될 정도인 것 같다라는 어떤 감이 또 생기면 메타적인 감이 생기면 그때는 믿어도 되는데 네, 아직은 감보다는 좀 더 규칙을 의지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악센트 설명할 때 제가 당긴다는 말을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끝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모라째 네 번째 모라에 액센트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은 네 번째 모라에 상승 피치가 있으면 그 다음 모라에 하강 피치가 생기고 그 다음에 두 모라가 남으니까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한 모라만 남기기 위해서 뒤로 보낸다고 말해야 될까요? 뒤로 보내는 거죠. 앞에서 보면은. 그래서 뒤에서 보면 땡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땡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네 번째 모라에 있던 거를 세 번째 모라로 가져온다. 근데 이거를 두 번째 모라로 그럼 가져오면 안 되나요? 그거는 안 돼요. 가져올 때는 조금만 가져오는 겁니다. 가능한 한 조금만 가져와서 하나만, 한 모라만 가져오게 돼요. 그게 이제 당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당긴다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은 저희 다음 시간에 동사의 악센트를 배울 때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복습을 하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동사의 악센트는 다 무조건 어 최대한 끝에서 봤을 때 앞까지 보내요. 그래서 맨 끝에서 최대한 멀리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 가장 멀리 보낼 수 있는 데까지만 보낼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통성명사를 여성의 의미로 쓰면서 격변화시킬 때 명사는 남성형 따라서 변화시키고 관사는 여성형으로 변화시켜서 쓰면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트로포스를 예를 들면
해 안트로포스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해 안트로포스, 그 다음에 테스 안트로푸 이렇게 가야 되고 테 안트로포, 그 다음에 텐 안트로폰 이런 식으로 관사는 자기 변화형, 여성으로서 자기 변화형, 그 다음에 안트로포스는 남성 형태로서, 그러니까 성은 여성이에요. 이 부분이 되게 헷갈리는데 성하고 변화 규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여성이지만 오스우라는 이변화 명사 어미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변화 명사 규칙을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성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변화 규칙. 얘가 오스우를 가지고 있는 명사다. 그러면 얘는 이변화 명사에 속하는 명사다. 그러면 이변화 명사 변화 규칙에 따라서 바뀐다. 라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얘의 실제 성은 여성이에요. 그러면은 관사는 여성을 붙여야겠죠. 그리고 여성 정관사는 여성 규칙에 따라서 바뀌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형용사 명사가 붙었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변화 명사에 삼변화 형용사가 붙었을 때 형용사는 삼변화 규칙에 따라서 변화시키고 명사는 이변화 규칙에 따라서 변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변화 규칙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 이렇게 이변화 명사까지 했고 역시 동사까지 나가지 못했어요. 저도 준비하면서 오늘 명사까지밖에 못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미리 한번 보시라고 동사 쪽도 준비를 하긴 했는데 네, 질문 하나 더 주셨는데 하강 피치에는 상승 피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보통인가요? 어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음이 말씀이신가요? 실제 음이? 음,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하강 피치 자체가 상승 피치 이전의 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다단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상승 피치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하강 피치가 장음이면은 천천히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따따따 이렇게 내려갈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이제 음악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악센트는 그리스인들도 어려워했어요. 이게 기록에 남아 있는데 뭐냐면은 시간이 되지만 조금 여담만 하고 하나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그리스의 어떤 배우가 있는데 헤겔로토스인가? 헤겔로토스라는 이름의 배우가 있는데 일화에 따르면 이 사람이 연극을 하다가 약간 집중을 잘 못했는지 조금씩 실수를 해가지고 어떤 단어를 오레스테스였나? 그 비극에서 어떤 단어를 뭔가 장면이 되게 장중한 장면이고 이제 폭풍이 끝나고 우리가 바다를 보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바다. 네, 맑은 바다를 보게 될 거다. 뭐 이런 어 대사가 있는 비극인데 그 바다가 갈레나거든요. 갈레나. 근데 끝에 이제 그 뒤에 바로 모음이 나와서 갈렌까지만 이제 대사를 하는 거였는데 원래 대사는 아마 갈레 갈레엔인가 아마 이랬을 거예요. 갈레엔 이렇게 해야지 그 어큐트가 붙어서 뒤를 올려야지 되는데 뭔가 숨이 딸렸는지 집중을 못 해가지고 조절을 못 해가지고 갈렌 이렇게 대사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족제비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폭풍이 끝나고 족제비를 보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려서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는 일화가 아리스토파네스가 희극에서 그 사람을 놀리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배우를 그거 가지고 다 놀려먹었어요. 그 정도로 악센트는 그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이제 틀릴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와 동시에 재미있게도 틀리면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랬다는 거죠. 그게 남아있다는 거는. 틀려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걸 말하기도 했고, 실제로 틀리기도 했구나라는 지점을 알 수 있는 일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재밌고, 이제 이변화 명사랑 관사 형태를 다음 시간까지 가능한 한 외우시고 악센트 규칙 복습하시면서 악센트가 이런 거구나. 너무 어려우시면 지금은 포기하세요. 지금 일단 형태에 집중하세요. 악센트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사실은 이 어미 자체에 집중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숙지하시길 바라고 하나만 미리 보여드리고 가면은 동사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제가 미리 자료를 보내드린 이유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동사의 변화표입니다. 이걸 다 외우면
돼요. 사실은. 그냥 다 외우면 되는 거예요. 사실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방법은. 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고 그게 당연히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고 그리고 사실 이거의 두 배예요. 왜냐면 이거는 동사 카테고리가 두 개인데 첫 번째 카테고리만 변화형을 소개한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카테고리의 동사 변화형은 이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대로 힐압의 변화형은 이걸 다 배울 수가 없어요. 동사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사에 관련해서는 하나하나 저희가 시제를 짚어가면서 이 변화 규칙이 왜 이렇게 생긴 건지를 또 다음 시간에 또 학습할 겁니다. 사실은 거기까지 하지 않아도 그냥 형태만 외워도 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원리를 깨우쳐서, 아, 이 규칙이, 처음에는 이제 이 규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이제 시제를 한 세네 개 배우고 나면은, 아, 그 규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려드리는 거니까, 처음에는 좀 이해하시기 어려우시더라도, 지금 액센트 하는 얘기랑 통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필요하지도 않고요.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내용인데 제가 굳이 하는 거는 나중에 필요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돌아가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돌아가는 길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이다. 그리고 가장 편한 길이다. 라는 지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끝내고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일변화가 아니라 동사 현재 시제 배우는 걸로 미리 예고를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